이 사례는 미국 투자자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패드가이 또는 조셉 왕의 그 블로그에서 거기 사례가 있어서 마침 좋은 사례가 있어서 거기서 따온 겁니다. 이거 이제 3개월짜리 각 나라들의 국채의 이자율을 비교해 본 거예요. 요 회색이 뭐냐면은 회색이 뭐냐? 회색이 미국의 국채 3개월짜리 국채의 수익률입니다. 거의 0에 가깝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주황색은 일본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3개월짜리요. 뭐 대략 한 0.1 마이너스 0.1% 정도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이거는 뭐냐면은 프랑스 건데요. 대략 한 마이너스 0.6%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을 뭐 평균적으로 보면 더 훨씬 내려갔고요. 뭐 평균적으로 봐도 이렇게 됐는데요. 해외 미국 투자자들이 아주 신기하게도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그 수익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 투자자가 일본 엔화 그 국채, 일본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외환 해지를 했다. 요거를 가정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외환이 그 일본 엔화가 절상될지 절하될지 모르니까 그냥 딱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이 없는 그런 이제 수익을 고정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미국 투자자가 이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을 그려본 건데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나요? 미국 투자자는 일단 달러를 엔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FX 수합을 하니까 이건 뭐냐면 일본에 있는 그게 뭐 은행이든 투자자든 달러를 엔화를 미국 투자자한테 빌려주고 미국 투자자는 달러를 그 일본 투자자한테 빌려주고 그다음에 만기가 됐으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그때 바꿀 때는 포워드 F라는 환율로 바꿔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화를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 3개월짜리 엔화 3개월짜리를 차입하는데 그때 이자율은 보통 라이보 이자율을 쓰는데요. 마이너스 0.07%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엔화를 내가 빌려준다. 그러면은 원래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빌려주는 쪽은 어떻게 되나요? 예,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빌리는 쪽은 어떻게 되면 돈을 벌어요. 오히려 그런 아주 이 마이너스 수익률에 아주 재밌는 그게 있죠. 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는 달러를 대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자율 수익을 얻겠죠. 그러면 그게 미국 US 달러의 같은 라이브 시장에서는 0.2%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 매우 중요하다 했던 베이시스 B 이게 0보다 작은데 이걸 시장에서 그 구해보면요 0 0.1%가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엔화를 차입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오히려 0.07% 수익을 얻는데 그 엔화 차입한 게 이게 뭐 100엔, 뭐 1000엔, 100만 엔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1억엔, 뭐 10억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럼 이걸 어디다 맡겨야 되나요? 은행에 맡길 수도 있는데 은행이 안 받아주면은 저기 가야 되겠죠. 국채를 사야 되겠죠. 이 큰 규모의 돈들은 보통 국채를 삽니다. 그러면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데 일본 국채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그 수익률이 최후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미국 투자자 기준으로 달러에 대해서 이자는 자기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엔화 차입한 거 이자는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 여긴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요. 그다음에 베이시스만큼 또 내줘야 되는데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니까 또 플러스가 돼요. 그다음에 일본 여기 플러스라고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잘못 썼네요. 플러스 근데 이 국채 일본 국채가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0.1%. 그러면 쭉 다 더해주면은 0.27%라는 수익이 생깁니다. 3개월 뒤에 물론 이게 연유라 한 거지만요. 하지만 3개월 뒤에 이 정도 수익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엔화가 절상이 되든 절상이 절하가 되든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선도 환율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그 미국 T빌 그 3개월짜리 수익률은 얼마였냐면 0%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 미국 투자자다 그러면 규제에 묶이지 않고 해외 채권도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돈이 3개월 후에는 필요하니까 난 딱 3개월 정도만 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TV를 사거나 미국 거 TV를 3개월짜리 사는데 이건 0%예요. 그런데 FX 해지를 해서 그걸 보니까 FX 해지를 한 그거의 수익률 FX 해지 일드 이거는 얼마가 됐냐면은 0.27%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어떤 걸 하는 겁니까? FX 해지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 부산물로서 뭐를 사야 되냐면 일본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 거래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 투자자가 차익 거래를 하는데 그 차익 거래의 그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 전체 차익 거래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거지. 일본 국채를 매입해서 그게 뭐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이걸 바라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그 투자자는 일본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다시 한번 보자. 이만큼의 그 일본 국채를 해외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가 다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다 뭐 차익거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게 바로 FX 해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일본 국채 매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일본 국채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는 일본의 그 엔화가 절상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차익거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이 일본 국채가 그 마이너스인데도 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이걸 매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달러 투자자가 본 외환을 해지해서 봤을 때 수익률입니다. 뭐 이것도 역시 3개월 3months로 본 건데요. 달러 투자자가 자기네 회색 그 TV를 매수했을 때는 뭐 변화 없죠. 아까 이전의 표랑 똑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뭐 외환 해지 할 필요 없고 그냥 달러 갖고 사면 되는 거니까요. 거의 0% 정도 되는데요. 이 파란 게 여기 OAT라는데 이게 OAT가 바로 이 프랑스 국채예요. 프랑스 국채의 수익률은 뭐 대략 한 0.2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수익률은 현재로 봤을 때 한 0.27 이 정도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보면 2020년 요때 보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딱 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보면 딱 올라가고 뭐 국제적으로 달러가 누구나 달러를 원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X 수합을 통해서 본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인 일본 국채를 사고 하는 이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풍부해지죠. 단순히 디플레이션 또는 이자율이 더 하락하고 또는 그 엔화가 또는 그 상대국 통화 가치가 절상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저게 있다는 거죠. 그 차익거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된 거고 그거를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한다면은 만성적 또는 구조적으로 수압 베이시스가 아까 제가 B라고 했잖아요. 베이시스의 약자인데요. 수압 베이시스가 만성적으로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달러 쇼티지, 달러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하겠죠. 미국에 있는 투자자는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달러는 미국에 있는 투자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갖고 있나요? 네, 중국에 그 중국도 어마어마한 달러 보유국이죠. 그래서 이런 달러 보유국들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차익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 보유고가 2015년 이때 굉장히 한 1조 달러 정도 줄은 적이 있었는데 외환 보유고가 그 정도 줄은 적이 있었는데 뭐 일반 개인들이 미국 국채를 산 것도 있지만은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왜냐면 이건 의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세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 요거를 하고 요런 차익 거래를 했을 것이다 하고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보면 중국이 일본 마이너스 국채를 상당히 많이 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일본의 그 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사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론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에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면은 다들 어디로 모이냐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이죠. 또 가까운 예로는 2020년 3월에 있었던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지어 국채까지 투미하는 현상이 우리 벌어졌던 거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The US dollar is the king of currencies. 뭐냐면은 미국 달러야말로 수많은 그 화폐 중에서 짱이다, 1등이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요게 바로 그 수압 베이시스를 0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QT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T를 하면은 시중에 풀어진 유동성을 흡수해내는 거죠. 그 페드가요. 그럼 이 얘기 뭐냐면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해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 말부터 시작했던 QT에서 연준의 이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고 이 얘기 뭐냐면 시중에 은행에 풀렸던 달러 유동성이 그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19년 9월에 레포 시장에서 큰 한번 사고가 터졌었죠. 그러고 나니까 연준이 급하게 아주 작은 QE, 제가 늘 뭐 농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지금도 not QE라고 연준이 얘기해. QE는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 보면 쭉 올라오다가 좀 내려가다가 2019년 9월에 일이 터지니까 살짝 올라가죠. 그러다가 2020년 3월 팬데믹이 이렇게 쫙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연준의 대차 대표가 급격하게 확대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면서 이때는 레포 시장에서 큰 일이 한번 벌어진 거고요.
이때는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그 뭐 일이 이제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벌어졌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 특히 2020년 요때 경험을 보면은 이거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 스왑 베이시스라는 것, 즉 B라는 거. B가 0보다 작은데 현재는 이 0보다 작은 폭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로 달러라는 게, 이 제가 말씀드릴 때 유로 달러는 뭐냐면은 미국 내 달러 이 유통 시장 말고 해외에서 달러를 갖고 채권을 달러 표시 채권을 만든다든지, 좀 은행 간에 서로 돈을 빌린다든지 달러를, 그 시장인데, 여기에서 유동성 문제가 극적으로 발현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현재 제가 이 최근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은, 페드는 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 국내에서는 스탠딩 리퍼 퍼실리티라고 해서 상설 리퍼 기구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리퍼 시장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요 2019년 9월 요때에 대비해서 상설 리퍼 시장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나라 있죠. 뭐 일본, 영국, EU, 카나다, 스위스, 이 5가지 나라를 위해서는 CB 센트럴 뱅크 달러 리퀴디티 스왑, 요거 뭐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나머지 나라들 다 이제 중지가 됐지만요. 요 나라들은 여전히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나라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그 미국 국채 갖고 있는 애들은 우리한테 국채 맡기고 돈 빌려가라는 그 스탠딩 피마 리퍼 퍼실리티를 만들었어요. 해외를 위해, 국내를 위해서, 해외를 위해서, 이게 두 가지를 만드는데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은, 요 중앙은행 달러 유동성 스와프 요것만 검증이 된 상태예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모를 실제 그 위기 때 2020년 3월 때도 많이 사용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스탠딩 리퍼 퍼실리티라든지 요거라든지, 아니면 스탠딩 피마 리퍼, 그러니까 이건 해외, 이게 피마가 포린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어토리티, 요거의 약자니까요. 해외의 중앙은행들을 위한 그 레퍼 퍼실리티, 리퍼 기구를 만든 건데요. 요거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 사용한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향후에 페드가 QT를 진행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아마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T의 영향을, 또는 뭐 부작용을 한번 본다면요. 현재까지는 페드는 미국 국채의 QE로 본다면요. 미국 국채의 단일 주체로서는 최대 국채 매수자예요. 근데 QT를 하면은 매입 중지, 또는 더 심하면은 갖고 있는 그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죠. 더 직접적으로 팔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얘기는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시장 상황하고 앞으로 대략 한 3월 이후에 QT를 하반기에는 시작할 것 같은데요. QT가 진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설 레퍼하고 그 다음에 해외를 위한 상설 레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 실적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들이 QT를 하면서 분명히 스왑 베이시스 B라는 값이 이게 변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민간의 미국 국채 매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QT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지뢰밭을 걷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QT가 유발하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월 이후에 2020년 벌써 2년이 벌써 다 돼가네요.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바로 QE를 하다가 19년 요때 19년 9월에 not QE로 살짝 QE를 또 다시 QT를 하다가 QE로 돌아서고 2020년 3월에 본격적으로 QE4, QE4로 이렇게 갔던 경험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요. 이 QT가 가지고 올 수많은 지뢰들이 있고, 물론 페드는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들어 놨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게 될지는, 기능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거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가장 약한 고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FX 스왑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국내 문제에 있어서야 페드가 언제든지 쉽게 개입하고 할 수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FX 스왑 시장은, FX 스왑 마켓은 해외 시장입니다. 그리고 굳이 페드가 그 스탠딩 피마 레포 퍼실리티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지만은 아무래도 미국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이 FX 스왑 베이시스, 제가 말하는 이 B, 이게 0보다 커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할 거고, 그건 바로 이 시장에 큰 아마 저 뭐라 해야 되나요, 지뢰 같은 것들이, 이것이 한번 터질 때마다 지뢰가 한 번씩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료는, 이 그림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3월인데요. 2020년 3월 코로나 했을 텐데요. 요 노란 주황색이 일본의 비거든요. 보면은 거의 한, 이게 얼마입니까? 150 bps까지 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요 시기에, 물론 이때 그 BDS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요 시장에서 BDS 스프레드 간격이 넓어지기도 하겠지만, 운이 좋으면은 대략 150 bps에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차익거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바로 그 해외 시장에서의 요 B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해외 FX 시장에서의 달러 부족, 이거를 아주 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달러 일본의 대표적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왜 이걸 사는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자율이 더 하락한다, 그 다음에 일본 엔화 가치 절상이 생길 거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투기적이죠. 방향성 거래를 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다 방향성 거래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상당 부분이 그 차익 거래를 하는데 묶여 있지 않나.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 금리가 어떻게 될 걸 예상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구조상, 즉 달러가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는, 유로 달러 시장에서는 부족하다 이거죠. 이 부족한 거를 나타내는 척도가 B였고, 이걸 보면은 우리가 또 향후에 QT가 진행됐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된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이너스 금리 국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